따뜻함, 편안함, 감사함. 이런 감정이라면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유 모를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무거워지는 느낌, 전화 한 통에 온몸이 긴장되는 경험, 혹은 부모님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 복잡한 감정.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심리적 고통은 결코 나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느끼면서도 관계를 이어가려 애쓰는 여러분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단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부모님을 비난하거나 관계를 끊으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진짜 자유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밖에서는 누구보다 활발하고 사교적인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방에 틀어박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자녀가 말을 걸어도 짧은 대답 혹은 무반응으로 일관합니다. 어릴 적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한 걸까? 이것이 바로 정서적 단절입니다. 부모가 자녀와의 대화 자체를 차단하는 이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조용한 성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는 자녀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 행위이며 아이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인식을 무의식 중에 내면화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상처가 매우 조용하게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폭력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녀 스스로도 이게 상처였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누군가 자신에게 무관심할 때 유독 크게 흔들리거나 상대방의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그 뿌리가 이 정서적 단절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몇 번이나 들어보셨나요? 친구 아무개는 서울대 갔다더라. 사촌 동생은 이미 취업했다는데 요즘 애들은 다 그 정도는 한다더라. 비교는 언뜻 동기부여처럼 포장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비교는 아이의 내면에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메시지를 심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것이 간섭과 비교의 핵심적인 해악입니다. 자존감은 내가 나 자신으로 괜찮다는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끊임없는 비교는 아이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을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남들보다 앞서고 있는가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성취가 있을 때만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실패하면 무너지고 쉬면 불안하고 행복해도 이게 맞나 의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SNS를 보며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 습관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 밥은 굶겼냐? 옷을 못 입혔냐? 학교를 못 보냈냐? 이 말을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물질적인 제공을 다 했으니 부모 역할을 다 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현대 심리학은 정서적 방임을 명백한 학대의 한 형태로 분류합니다.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안아주지 않는 것, 힘든 일이 있어 이야기하려 할 때 무시하는 것, 감정을 표현했을 때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라고 잘라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방임입니다. 인간의 뇌는 정서적 연결을 생존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감정적인 교감을 신청했을 때 반복적으로 무시당하면 뇌는 이를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점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방향으로 적응하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 나는 왜 이렇게 감정이 없을까? 왜 나는 힘들어도 도움을 못 구하지? 라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학습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부모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 역시 자신이 배운 대로 행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폭언을 일삼는 아버지는 어릴 적 자신의 아버지에게 폭언을 들으며 자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어머니는 감정을 표현하면 약하다고 배웠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세대 간 전이라고 부릅니다. 양육 방식은 학습됩니다. 그리고 그 학습은 대부분 의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길러졌는지가 뇌에 깊이 각인되어 부모가 되었을 때 별도의 교육 없이는 그 방식을 그대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를 이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왜 우리 부모님은 변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심리학적 답변입니다. 그들은 다르게 살아가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세대 간 전이는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누군가 의식적으로 끊어내지 않으면 이 고리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체벌을 받으며 자란 아이가 부모가 되어 똑같이 체벌을 반복하고 감정적으로 방치된 아이가 어른이 되어 자신의 아이에게 같은 방임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이 사실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피해자인데 내가 고쳐야 해? 라는 감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리를 끊는 것은 부모를 용서하거나 부모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히 나 자신을 그리고 언젠가 내가 사랑하게 될 사람들을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를 직면하고 다르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부모를 볼 때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나쁜 자식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감정의 객관화란 이 신호를 인식하되 그 감정에 즉각적으로 지배당하지 않는 훈련입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는 건 부모님이 지금 이 순간 나를 공격해서가 아니라 과거에 반복된 경험들이 이 상황을 위협으로 해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몰된 채 부모를 바라보면 현재 부모가 진심으로 건네는 긍정적인 제안이나 변화조차 보이지 않게 됩니다.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부모에 대한 분노를 완전히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분노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이 나의 행동 전체를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심리적 성숙의 시작입니다. 부모에게 소홀한 것 같아 끊임없이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연락할 때마다 불편하지만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부모의 요구를 들어주는 패턴. 이것을 사람들은 흔히 효도라고 부르지만 심리학에서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과도한 죄책감은 종종 반동 형성의 결과입니다. 이는 내가 실제로 느끼는 감정이 너무 불편하고 수용하기 어려울 때 그 반대되는 감정을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심리적 균형을 맞추려는 무의식적 방어기제입니다. 즉, 부모에게 강한 죄책감을 느낄수록 그 이면에 억압된 분노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건 진짜 내 마음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그 인식이 부모에게 과하게 끌려다니는 패턴을 조금씩 멈추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울 때 우리는 종종 가장 무례해집니다. 가장 예민해지고 가장 쉽게 상처받고 가장 쉽게 상처를 줍니다. 꿈을 포기하고 유학을 미루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조차 부모의 눈치를 보며 망설입니다. 이것이 적정거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적정거리란 부모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부모 모두가 서로를 더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부모가 알코올 의존, 지속적인 폭력, 혹은 어떠한 노력에도 변화가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가족이라는 틀에 얽매여 스스로를 소진시키지 마십시오. 그 상황에서의 물리적 분리는 도피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은 건강한 친구, 연인,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결핍이었다고 해서 미래도 결핍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서적 독립이란 부모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관련 없이도 내가 온전히 나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정이 바로 진짜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